안녕하세요. 한겨레 21 김양진입니다. 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친위 부대를 자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가 출연자들의 어떤 방송 성향이나 어떤 방송사의 성향을 멋대로 판단하고 묻지마 제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인데요. 오늘 그 어떤 제재의 어떤 피해자 두 분 모셨습니다.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부터. 예. 네, 저는 김민하입니다. 예. 오늘 뭐 방송 하나 아까 오시면서 뭐 잘렸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잘렸는데 네, 그건 뭐 이러한 만행 때문에 잘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걸 피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네. 같은 코너에 김수민 평론가는 살아남았는데 저는 이제 잘렸다. 그래서 예. 생존자. 네. 제가 듣기로는 생존자이다.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요일별로 편성이 달라져서 제가 운 좋게 살아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신 그렇죠. 거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타임없음이에요. 모르는. 네. 뭔가 이게 일관된 기조가 있어가지고 언제든 잘려도 안 이상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 방송사가 있고 네. 그리고 원래 좀 불친절하다 싶은 방송사가 있고, 그러니까 패널을 자를 때 이제 이렇게 좀 이틀 남겨놓고 통보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수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월요일 날 통보를 한다든지 네. 원래 이러나 이런 데도 있고 한데 일관된 무슨 기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방송사도 사실은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느낌을 네. 예를 들면 어떤 증거가 있어서 네. 이게 이 증거를 보니까 네. 내 성향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딱 계산해서 자른 것 같아. 어떤 나를 예를 들면 진보 패널이야 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네. 그 증거는 사실 없죠. 사실 네.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뭐 직업이 뭐 불분명하잖아요. 사실 그 주장은 뭐 평론가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가서 쓰는 직함이지 그게 어디 고용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방송국에서 오라고 해서 오는 거지 사실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하면은 그냥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방송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론은 됐을지언정 네. 그것 때문에 어떤 건수를 제공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뭐 방심에는 잡힌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언급이 됐더라고요. 네. 많이 언급되시더라고요. 그거는 5일이나 김기춘 5일이나 수감했는데 0일이라 그랬다. 뭐 이런. 이제 그게 있어요.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YTN에서 뉴스킹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 제가 네. 한 주에 3일 정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브리핑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브리핑 중간중간에 조금 포인트를 주려고 이렇게 뉴스를 한 줄 정도로 딱 요약을 해서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진행을 하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영일 수감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던데 그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사실 그 제작진에서 써줬던 거였습니다. 근데 아마 그것도 제작진이 지원한 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이었나? 아까 기사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영일 수감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때 그게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그거 이제 김기춘하고 김관진 이 사람들이 이제 형이 확정됐는데도 되지 않았다. 네. 예, 그 차원에서 영일 수감이라고 했던 표현이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그 회의록을 보니까 방심위원이 네. 이 사람들 구속돼 가지고 수감된 적이 있다라고 시비를 네. 걸었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고를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던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더 좋죠.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확정이 됐는데 집행된 게 없다. 예, 확정이 됐음에도 그 이후의 수감은 0일이었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이거는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축약된 말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할까? 축약된 말을 하는 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뉴스가 아마 기억하실 건데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영일수감이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는 다른 언론도 많이 쓴 많이 표현이고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관계가 뭐 그렇게 틀린 얘기냐 네. 그게 아니라 이 영일수감이라는 비판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심인가? 뭐 이게 뭐야?
판결이 났는데 형 확정. 확정되고. 네. 확정이 되고 사면을 해버렸죠. 그렇죠. 예. 확정이 되고 나서 이게 일단은 형을 사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이게 형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면도 사실은 뭐 김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사면이 왜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 집행을 일부러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게 본질이죠. 예. 그렇죠. 질질 끌면서 그 질질 끈 것은 결국은 형을 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기간에 네. 그 순간에 형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면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비판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보수 표 집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오히려 브리퍼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아쉽더라고요. 조금 저는. 중립적으로. 예. 그거를 얘기하려고 영일수감이라고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게 김기춘, 김관진 인생 통틀어서 법정 네. 구속이 안 된 건 아닌데 네. 인생을 통틀어서 영일수감인 건 아닌데 왜 영일수감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는 5일인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네.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리고 이게 그걸 가지고 진행자가 실제로 이후에 요 논의 때문에 뭐 정정방송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했습니다. 3월 네. 한 달 정도 뒤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왜 이렇게 늦게 했냐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꼬투리로 결국은 이 진행자가 교체됐어요. 네, 맞습니다. 교체될 때 김수민 평론가도 의기 있게 난 그만두겠다 이렇게 딱 던지고 나온 거죠. 아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어디서 결정했는지가 중요한 네. 건데 이게 언론중재위에서 한 게 아니라 선거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수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네,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영일수감이라고 했다. 네. 이 취지거든요. 이게 제가 토파 보면 봤을 때 방심위가 그런 것까지 쓸데없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지금 또 예전처럼 언론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민주당 안 찍을 사람 또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고 민주당을 찍게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이 방심위가 아닌가. 네. 한 150석 정도 나올 걸 170석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상 만사가 다 선거에 미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선거 방심위에서 이렇게 제재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거의 뭐 그런 거죠. 이게 뭐 네. 이게 뭐 선거 관련해서 뭐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 김관진하고 뭐 그런 사람이 그렇죠. 사실 뭐 어떤 당적이 네. 있는지 제가 정확히 잘 아는데 뭐 뚜렷하지도 않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뭐 그 김관진은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의구심이 있는 게 저도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보지만은 지금 조금 방송이 의도치 않게 균형을 잃었다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TV나 라디오나. 근데 그 많은 순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별 제재 없이 조치 없이 지나갔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영일수감이라는 게 이 맥락상 허구도 아닌데 허위도 아닌데 왜 이거를 찍었을까 했을 때 제가 의심하는 거는 방송들을 쭉 들으시다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해서 잡은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 게 아닌가. 진행자가 누구고 패널이 누군지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들은 건 아닌가. 네.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 무슨 의심이네. 축구에서 공은 놓쳐도 사람은 놓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축구 선수의 정신이 탁월하신 분들이다.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제 여기 읽다 보면은 본인들이 당사자인 것처럼 화가 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사자에 가까워요. 근데 이분들은 헌방심의위원들이 이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게 아니고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 아닐까요? 한쪽으로만 네, 좀 경력 때문인가? 어떤 분들은 거의 국민의힘에 가까운 정치권에서 활동을 거의 하신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국민의힘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이 깊은 사측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국민의힘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어떤 사내에서의 어떤 활동을 한 언론계 출신인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언론계 출신이니까 네. 언론계 내외의 어떤 활동을 시민단체 인양하면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정파성에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활동을 해오던 분들인 경우도 상당수인데 공정 언론 무슨 연대인가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평소에 사실은 이 전 정권서부터도 쭉 이 자기들 회사에서 하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모니터링 하면서 저는 모니터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방송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주장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모니터링 하는 건 좋은데 왜 이 주장은 안 하냐? 아,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이 지적은 왜 안 하냐? 또는 뭐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는 왜 안 하냐? 근데 그렇죠.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는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예. 또 근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치 않게 했다. 그날 요거 하나 했으면 민주당 것도 하나 해라 뭐 이런 거죠. 여기 논리가. 뭐 근데 또 하나하나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더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아. 아니 늘 그런 모니터링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내는 일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요런 걸 하던 분들이 뭐 그런 걸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뭐 여러 관점의 모니터링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모니터링 하던 자료를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서 네.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네. 흔들면서 그 자료에 보면은 패널들이 얼마나 편향적으로 출연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내부에서 작성을 했거든요.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내부에서 그 묘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의 노조나 이런 데서 자기들 방송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패널들을 보니까 야 민주당 성향 패널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름에 파란색을 칠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중립적이야. 까만색 칠을 하고 예. 이 사람 확실히 보수야. 빨간색 칠을 했는데 네. 가령 가짜 보수 논란 있는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장성철 평론가라든가 이런 분들 네. 까만색 칠이 돼 있어요. 아. 이분들은 그러니까는 네. 뭐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니까 기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막 파란색 칠이 돼 있죠. 아. 근데 요런 상태인데 파란색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그건 또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또 파란색 칠을 했으면 저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그 기준이 뭐 진보 보수인지 민주당 국민의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파란색 칠을 일단 해놨는데 그 자료를 근데 그렇게 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의힘에 있는 박성중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이 지금 얼마나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를 그걸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해서 흔들면서 네. 파란 색깔이 칠해져 있다. 네. 제 이름도 영광스럽게도 거명이 됐습니다. 김민아 이런 사람이 네. 과거 이력이 어쩌다더라. 민노당 출신이고 뭘 했고 이러면서 이런 좌파들이 방송을 장악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과정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방심위에 있는 분들이고 아. 그리고 이분들이 뭐 각종 활동들을 지금 뭐 예를 들면은 KBS나 이제 MBC도 곧 그런 게 닥치겠지만 네. 뭐 사장을 선임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8월에 이제 예정돼 있죠. 예. 그런 것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니까 이분들이 또 이분들과 가까운 분들이나 또는 이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민원도 우리가 얘기한 이런 거를 또 민원을 얻더만요 또. 그러니까 셀프 민원 심의더만요 그게. 청부 민원도 하고 그렇죠. 셀프 민원도 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모니터링 자료 작성해서 이놈들이 좌파다도 해. 그 다음에 방송을 듣고 야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민원도 넣어. 그 다음에 방심위에 가서 선방심위에 가서 또 이걸 심의도 해. 그러면서 정치권이랑은 아주 긴밀한 관계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좌파가 방송을 장악했습니다. 이슈 파이팅도 해. 이게 뭡니까? 북치고 장구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자기들 그 어떤 편향된 그 성향을 뭐 여과 없이 드러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의원수 축소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 뭐 당시에 신동아에서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안 쓰냐. 그 의원 네. 국회가 생산력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국회 생산성 이런 거 대입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아무튼 아니 뭐 대입은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OECD에도 그런 자료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한국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네. 게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제가 그 회의록을 처음 봤어요. 아까 그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제 방송 중에 CBS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진중권 패널이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원수 축소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자리에 그 중립적인 브리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정치권의 이런 공약의 시초가 안철수 아니냐라고 진중권 패널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정치에 박찬종 네. 씨가 했던 것도 있다. 나름의 계보가 있는 거다. 뭐 저 좋다 싫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네. 잘 안 나는데 주로 욕을 했던 거 이제 네. 진중권 씨고 진중권 씨는 그렇게 얘기할 자유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게 구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패널 구성을 당파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다 치더라도 의원 정수 같은 경우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보수에서도 의원 정수 늘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사안마다 하다 보면 어떤 사안에서는 2대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0대 2가 될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걸 가지고 또 신동아에서 그때 여론조사 했는데 국민 여론은 찬성이 많다 이런 건 언급을 안 해줬다. 물론 그렇죠. 그것도 언급을 해주면 네. 좋을 수는 있어요. 네. 아, 참고로 이런 여론도 있다. 네. 뭐 사회자가 언급하든 브리퍼가 언급하든 해주면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있나요? 시간도 제한이 있고 한데, 근데 그거를 언급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또 이야기되고 할 수도 있는 말은, 그럼 국회 공론조사 때 시민 패널 500인 시민단이 수기 끝에 결정을 했는데 의원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토론 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다 언급을 해줘야 되나요, 그럼? 네. 이렇게 치면 진짜 방송을 한 가지 주제로 네. 한 10시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기들이 작가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PD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입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의 심의를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사내에 보수 성향의 데스크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네. 사내에도 이런 데스크에 이런저런 성향의 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보수적인 성향의 데스크 네. 같은 느낌. 너무 깊숙이 들어오고 네. 너무 편향돼 있고 너무 네. 적극적이니까 또 처음 보는 그런 광경. 네. 네. 그리고 체리 피킹을 해요 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제 이 심의를 걸리면 와가지고 이 제작하는 제작진 입장에서 할 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나름대로. 그렇죠. 그리고 할 말을 들으면 수긍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예. 가령 제 이름도 이제 아까 그 의원수 정수 축소 관련돼서 그렇죠. 제가 뭐 떠든 것도 나오던데, 근데 가령 뭐 제가 떠든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제가 편향된 인물이고 편향된 인물들끼리 모여갖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편향된 노력을 덜했다는 거는 일단 둘째치고 패널 구성이 왜 그러냐 이걸 제작진한테 물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마도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편향된 이제 패널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론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체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요일별로 그게 다르다. 이 패널 구성이 예를 들면은 뭐 월요일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소위 말하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의 패널에 치우쳐져 구성된 그림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요일에는 조금 더 중립적인 구성일 수 있고 수요일에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패널에 들어오고 목요일에는 또 보수적인 사람 나오고 그러면 아마 이랬을 거거든요. 제 기억에 재량이죠 그런 거. 예. 제 기억에 그게 요일별로 그래서 패널이 이제 매일 달랐는데 네. 그 뉴스 브리핑하는 코너가 진행자, 그다음에 매일 뉴스 브리핑 해주는 사람, 그리고 해설하기 코멘트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들어가는데 요 코멘트하는 사람이 매일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매일 성향이 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그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어쨌든 길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게 봐갖고 이게 일주일 통으로 봐야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제대로 좀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루에 그 의제 하나만 가지고 딱 거봐 편향적이야 이렇게 지금 가는 그런 거거든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판단하냐고 물어보면은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요것만 봐. 제작진이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편향적이야를 얘기하기 위한 체리 피킹을 하는 거죠 거기서도. 아, 그래서 그런 체리 피킹이군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게 애초에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방송이 좌파들에 의해 장악했다고 몰아붙여가지고 어떤 이 방송의 공정성의 문제 제기를 누군가 하기 위한 하기 좋은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냐, 후자로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렇게 제재가 들어오면 좀 뭐 달라지는 게 뭡니까? 진행자든 뭐 패널이든 프로그램 제작자든 조심하게 되는 건 기본인 거고 현실적으로 어떤 좀 느끼시는 변화가 그만둬야 되는 게 가장 큰 거겠지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침체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누가 계속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펴고 싶어도 좀 소극적이 되는 게 그런 게 언론 어떤 자유 어떤 지수 이런 게 떨어진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검열이 작동을 하게 되고 첫 번째로는 근데 자기 검열이 작동하게 되는 건 뭐 순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이제 말을 막 하다가 누군가 어쨌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뭐 아니라고 하면 이런 분이 왜 편향됐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공정하게 얘기하신 것 자기 같은데. 검열을 하는 건 좋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자기 검열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작진들도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스스로를 이제 위축시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는 패널이 나와서 자기 검열을 해서 좀 나도 좀 중립적으로 얘기해야겠어.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작진이 어떤 종류의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게 심의 걸릴 수 있으니까 톤 다운하고 심의 걸릴 수 있으니까 패널을 예를 들면은 2명 구성하든가 3명 구성하고 4명 구성하고 예를 들면 일례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진보 보수 이렇게 패널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네. 이 구성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제가 나가지는 않는데 네. 진행자 있고 진보 보수. 근데 이 보수 패널이 국민의힘 쪽에서 가짜 보수라는 지적을 하는 패널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네. 이 가짜 보수 패널을 진짜 보수로 교체하기도 좀 뭐하고. 근데 어떤 프로그램은 진짜 보수로 교체합니다 또. 네. 다른 어떤 TV나 이런 데는. TV 요즘에 보시면은 실제 있었던 일이군요. 네, TV를 보시면 점점 예. 보수 패널이 예. 좀 강경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런 상황과 관계가 있는 건데, 예,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가짜 보수 패널을 교체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게 예. 프로그램의 자존심도 있고 네. 이 시청자 및 청취자들의 눈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보수 패널을 하나 더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수 패널에 둘이에요 이제. 아. 그리고 이 또 이 총 2명인데. 3명인데. 아, 3명인데 2명이에요. 그리고 이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은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예.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아, 또 가짜 진보. 그렇죠. 가짜 진보지 이거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의 선방심의 기준으로 하면은 선방심의 기준을 뒤집어서 적용하면은 완전히 편향된 프로그램이죠. 그러나 지금 선방심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구성을 하게 되면은 뭐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되거나 논의가 풍부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노이즈만 더 발생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러기 시작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진행자 교체라든가 또는 패널 교체라든가 이런 거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널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나 김수민 평론가 같은 사람들 사실은 어떤 성향이다를 말하기가 좀 어려운 요즘 구분으로 하면 저희도 다 성향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요즘 구분으로 하면 저 사람들은 뭐지 싶은 그런 뭐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성향이 확실한 사람들 2명을 앉혀놓고 방송을 하자. 그냥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성향이 확실한 사람들 완전히 민주당이고 완전히 민주당의 오리지널 민주당 주장 네. 아니면 안 하는 사람 1명. 네. 그리고 완전히 친윤. 네. 그래서 거의 이 친윤 스피커가 아니면 다른 주장 안 하는 사람 하나. 요렇게만 앉혀놓고 방송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그럼 이게 의미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까? 서로 그 떠드는 그 노이즈에 불과한 방송이 되는 거지. 방송사는 왜 있고 PD는 왜 있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네. 심의 구조가. 최근에 그 뭐 돌발 영상 그에 뭐 소주병을 윤석열 대통령 옆에 소주병을 붙였다가 뗐다가 결국 프로그램 자체 그 영상 자체가 삭제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소주병을 붙이는 건 편향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비판과 어떤 너무 우리가 딱 봤을 때 좀 직감적으로 와닿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와인병을 붙여야 되나요? 아, 이렇게 독한 술을 맨날 드시진 아니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의 1위가 소주였어요. 네. 예, 맥주를 압도적으로 제쳤는데. 먼 게만 봐도 소주 생각이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연장선이 아닐까 의심케 하는 사실은 뭐 선거 방송 심의가 왜 그 어떤 방송의 어떤 정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고 그렇죠. 경고한 데가 선방이었나요? 그냥 방심이었나요? 그게 그게 선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던가 그러면은 그 전에 그 개식용 금지 관련해서 그거를 한때 김건희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 그때도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했었어요. 김건희 여사님법이라고 해야죠. 아니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거? 거의 약간 네. 선거운동인데 그거? 그래서 근데 그것도 하필 제가 또 출연하는 네. SBS 프로였는데 네. 제 출연분은 아니었지만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붙였다고 또 뭐 제재가 들어왔었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방송국이 다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여사특검법
예, 여사를 붙여서 특검법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사실 여사라는 말을 안 써가지고 네. 사실 제가 여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야유의 의미로 예전에 이제 여성 운전자를 비하하는 말로 김여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여사법이라고 부르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글자 길게 하는 거 귀찮으니까 저는 영부인 특검법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SBS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여사라는 얘기를 안 넣어가지고 문제가 된 게 SBS잖아요. 김건희 특검이라고 어떤 분이 네. 그냥 그것도 김건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사를 안 붙였다고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보도를 보면서 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안 했다고 그럼 김건희 특검이지 그게 뭐냐? 근데 놀라워하고 있는데 바로 그 며칠 후인가 연합뉴스가 속보를 보냈는데 그 속보가 뜨잖아요 스마트폰에.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방송과 언론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오염시키고 있고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심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권 전체로 보면은 방심위는 그러니까 지금 정권하고 이 2대1 패스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방금 말씀하신 돌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YTN이 장악된 과정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YTN은 김백 사장. 예. 그렇죠. YTN에 이전에 갔더니 김백이즈 백 이렇게 써 있던데 김백이즈 백.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기념으로 집에도 한 부 갖고 갔어요. 노보 YTN 노보. 웃기더라고요. 김백이즈 백. 네. 그러니까 우려하던 상황에 그게 그 이전에 있던 국면에 YTN 민영화하지 않습니까? 그 YTN 민영화고 그 다음에 이전에부터 어쨌든 그런 언론관에 갖고 있던 김백 전 상무였나요? 그런 인물이 사장으로 왔는데 사장으로 와서 하는 말이 네. 우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러한 적극적인 보도를 했기에 이러한 지경이 민영화라든가 사과했죠. 예, 이러한 지경이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거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어쨌든 YTN은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 언론사인 네. 것인데 네. 공영 방송사였던 것인데 그런 이유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네. 그런 이유로 심지어 그 당시 유진그룹 인수할 때는 이게 인수를 해갖고 이게 감당 가능하겠어? 이런 의문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충한 어떤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민영화된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장이 이 YTN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돌발 영상 같은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멍게 보고서는 소주를 떠올린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본인이 안 떠올렸는데 떠오른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밥을 보고도 뭘 이렇게 다른 걸 떠올리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글로 가시는 분인데 네.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네. 뭐 잘못된 게 아닌데 네. 그것을 내리고 내부의 논의를 거쳤는데 뭐 그걸 뭐 내리기로 그냥 한 겁니다. 이렇게 퉁치는 게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을까를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에 있어서는 방심위하고 정권이 2대1 패스를 막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심각한데요.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김건희라고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미나 김수민이 김건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큰 문제는 안 됐는데 저희가 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 축구 선수 김건희 씨가 나랑 자꾸 헷갈리니까 저기는 여사라고 붙여달라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약간 뭐 독심 쏘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김진애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소리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건 조롱이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김진애가 김진애 씨가. 네, 김진애 의원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줘.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스피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네. 그렇게. 그것도 민주당의 당적이 있었던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조롱이다. 이런 걸 왜 막지 않았냐. 근데 김진애가 진짜 김진애 전 의원이 정말 걱정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얘기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사가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라 그러면 이거는 비하하기 위해서 김건희라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아니 이게 사람 보고 자꾸 평가를 하는 게 아까 전에 영일수감도 네, 네. 여기 회의록에 보면 네.
김수민 평론가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것도 틀려요. 허위 사실인데 과거에 민주당 진보신당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아니 인터넷에 찾아봤다면서 또 뭘 확인을 해요. 네.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전 민주당 당원이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고 민주당에서 싫어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싫어요. 민주당 강성지층이 저한테 단 댓글을 제가 방심위에 제출할 용의가 있어요. 네. 네. 외면할 겁니다. 안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진보신당은 제가 당원이었던 적은 있지만 거기서는 일을 별로 안 했거든요. 거의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근데 잠시 당원이었죠, 뭐. 예, 잠시까지는 아닌가. 한 1년 정도? 네. 진보신당 그리고- 자체가 얼마 그렇죠. 또 예. 비운의 당입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경력하고 이걸 예. 연결시켜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예. 이런 말을 쓰는 거다. 영일 수감보다 훨씬 심각한 팩트가 틀린 거짓 기사인데 이거.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었던 적도 제가 없는 거고. 네. 근데 그리고 정의당이었다는 기록도 그리고 있던데요. 예, 그게. 다른 분을 보니까 예. 저보고 정의당이었다고 아. 하던데 제가 내기를 걸고 싶다. 제가 정의당이었으면 당원에 가입한 하루만큼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00일이면 1억이잖아요. 그럼 네. 이쪽에서 1억을 거시죠. 그래서 내기를 한번. 시의원도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 찾아가서 네. 그거 당원 명부를 그러면 공동으로 확인하는 걸로. 1억을 받으시면은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그건 뭐 비밀이죠. 네. 방송국을 하나 차릴까? 아, 인터넷 저를 방송. 출연시켜 주시기를.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중립적인 브리핑도 하지만 좀 그렇게 가감 없이 원래 있던 생각들을 막 얘기하는 방송도 있잖아요. 네. 그 방송 중에 만약 이분들이 삿삿히 좀 들어보셨다면 제가 민주당 엄청 강하게 까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국민의힘 패널이 제가 얘기하는 걸 적어갈 정도. 아. 민주당을 저렇게 까는 건 우리는 상상을 못했다. 예. 막 적어가는 국민의힘 패널도 있었을 정도예요. 아.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야, 이 선거 방심이 심각합니다. 이거 정보전에서도 지금 굉장히 후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러 네. 제가 볼 때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 그러니까 이 방송이 편향됐다라는 거를 네. 뭔가 논리를 만들어서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편향됐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건 민주당, 이제 정의당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당적으로. 그거는 제가 볼 네. 때는 네. 그 분야에 여기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정당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다 똑같이 헷갈리는 거죠. 보이는. 그냥 아, 비슷비슷한 정당들. 아마 민주당이랑.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은 제가 무소속 무당적인 지 한 3, 4년, 4년쯤 됐는데 제가 이제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오래 몸담았던 당은 녹색당이에요. 네. 가장 유명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 이제 녹색당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분들 이럴 거예요. 그게 그거지. 그런 시각인 민주당이나 거지.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그게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또. 네. 네.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당적 논란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당적 논란이 여기서 당적 논란이 더 심하죠, 저보다. 굉장히 여기 심하던데 아, 그래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당적 근데 논란. 당적 논란은 저는 뭐 크게 뭐 없는데 여기에는 그 저는 일단- 지금 노동당 아니세요 노동상? 뭐 어디 위키백과 이런 데 보니까 노동당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진 당적은 노동당인 거니까 현재는 이게- 없습니까? 이게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조선노동당인 줄 알아요. 조심해야 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는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저는 운동권 출신이니까 네. 민주노동당이었던 거죠. 네, 네. 근데 2008년에 분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진보신당으로 네. 분당을 할 때 따라갔던 거예요. 진보신당으로. 그리고 저는 당에서 당직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진보신당의 당직자를 했던 거고. 네. 근데 진보신당도 여러 가지 평지 풍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통합진보당으로 간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네. 가만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신당 이름이 노동당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지.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저를 뭐 민주노동당 출신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당적을 가졌던 김민하라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것 자체가 팩트가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네. 당적에 대한 얘기 자체를 제가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근데 다만 의문인 거는 제가 미디어스라는 매체에서 기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글씨가 그냥 오타인 건지 아니 미래에셋 기자. 네, 그건 잘못 미래에셋이요? 검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건지 네. 아니면은 발음을 잘못한 건지 잘못한 건지 미래 아니, 에셋이라고 미디- 돼 있는데 아, 그래요? 미디어스와 미래에셋. 사실 네. 당적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브리핑하면서 뭐 당을 내가 이 브리핑을 하면서 내가 몸담았던 당을 은근슬쩍 홍보해 보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 애초에 그게 되겠습니까? 네. 되지도 않거니와. 네.
그런 과거의 당 활동과의 연관성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하는 평론가랄지 이런 뭐 브리핑이랄지 이런 거 하는 활동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고 그 나름대로의 사명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이걸 어쨌든 언론이라는 거를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쨌든 하루에 긴 시간 보지 않으니까 네.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뉴스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그걸로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고 언론 환경에 기여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최소한의 사명감은 있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거를 가지고 무슨 나의 정치적인 어떤 이 뭐랄까요 나름의 뭐 나의 로드맵을 뭐 관철시키겠다든지 이런 거는 애초에 이 직업을 하면서는 그건 포기한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걸 또 아셔야 될 게 저희 같은 브리퍼가 어떤 역할까지도 하냐면 이제 방송에는 여러 사람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어떤 특정 정당에 기울어져 있는 분이 저는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 부류가 있겠죠, 거기도.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어떤 거냐면 다소 이제 어떤 정당에 많이 좀 이렇게 평소에 이력을 보면 치우쳐져 있는 분이긴 해요. 근데 그분 또 사실 방송은 특히 유튜브가 아닌 라디오나 TV는 중립적으로 최대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 또 하다 보면 또 자신의 소신을 피력을 하다가 조금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 정당에 좀 불리하게 질문을 하거나 좀 불리한 의견을 진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브리퍼가 조금 반대 방향으로 이거는 사실 따져보면 좀 이런 것도 있다 그렇겠죠. 라고 해서 잡아주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제작진에서도 계속 제가 무슨 일로 하차를 할 뻔했는데 자진해서 네. 근데 좀 말렸던 게 이렇게 좀 세거나 균형이 안 맞을 때 맞춰주는 게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해서 남아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심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네. 방송에서 그래도 그 생방 중에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라는 걸 그렇죠, 브리퍼들이 그렇죠. 예. 그걸 좀 알아줬어야 방송의 되는 빛과 거죠. 소금이다. 근데 그 최초로 위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네네. 김수민 평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평론가라 했지만 음. 실제로 정의당 출신입니다. 네. 이게 아니라고 아까 내기하자고 그랬잖아요. 논리가 어떻게 되는 네, 거죠?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붙은 정당에 한 번도 가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로라는 분은 제가 뭐 이분은 KBS 출신인데 그 이분이 가장 그 중에서도 참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분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지금 그 네. 방심위원 중에. 아무 말이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의위원회는 누가 심의합니까 이거? 그런 좀 네. 심의를 하고 싶더라고요. 심의위원회를 심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 진보 정당과 연을 맺었다. 그러니까 뭐 당적을 가진 네. 적이 있다. 그래서 김수민 평론가가 녹색당에 대해서 막 우호적으로 얘기해서 선거운동 해줘. 그런 문제죠. 노동당 뽑아달라 뭐 얘기했다. 그런 문제인데 그 당적을 가진 게 방송에 못 나올 거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사실 뭐 그런 당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요. 지금 뭐 녹색당이니 뭐 이런 당들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뭐 섭외를 하는 입장이면은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당적이 있다. 이러면 좀 부담이 돼도 그렇죠. 나오지도 않거니와. 국민의힘 당적이 있다. 그럼 부담이 돼도 그런 게 아니면 더 근데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근데 집요하게 당적을 얘기하는 거는 예. 그런 수준의 얘기조차도 아니고 다 그거는 다 어떠한 진보 세력의 그 하나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향적이야. 그냥 이렇게 논리를 점프해서 가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노동당 똑같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 예. 저 사람들은 이걸 다 그람시의 진지전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압력하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끼리는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이 회의록에도 안 나오고 이제 방심위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안 했을 텐데 그 어느 노조 그러니까 어느 방송사의 어느 보수서양 노조는 또 열심히 모니터링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저를 진보당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그 방심위와는 상관없지만 네. 근데 연관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근데 평소에 그거는 아주 큰 신뢰. 거기에 진보당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 예. 진보 정당이란 뜻이다. 아, 이러겠지. 그러겠지. 예. 아닙니다. 근데 예. 진보당이라고. 아. 근데 아무튼 그거는 참 큰일인데 이런 어떤 노선을 분류할 때는 참 큰일인 건데 근데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도 그걸 노선을 세분화해 갖고 이 사람의 성향이 뭐야를 정말 그 훈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인 거냐 아니고 이 사람은 진보 뭐라고 하던데 다 민주당
소위 말하는 뭐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지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냥 그걸 꾸준히 해온 분들이어서 여기 가서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럼 이분은 날 좋아해야 돼. 나는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그 문제 파헤쳐서 특종 보도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 배모 씨는 총무과 직원이 아니었다. 예. 날 좋아하셔야 돼. 이분은 좀 조사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나무 위키에도 나와. 그거는 이 정보전에서 밀리니까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굉장히 좀 허술한 논리를 자꾸 내세우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지금 뭔가 국민의힘이 꼭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뭐 반대쪽을 불러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근데 요 내용의 전제를 생각해 보면은 그 국민의힘 여권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국민의힘만으로인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 친윤이어야 되는 진짜 국민의힘. 친윤. 네. 비윤 부르면 그게 뭐 이제 인덱스가 있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몇 점 해가지고 그건 몇 이제 점 이상. 본인들 생각인 거죠, 그냥. 그게 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어떤 해병 뭐 대원 특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만약에 어떤 주제에 있어서 꼭 1대1로 다 들어봐야 되는 사안만 있는 거 아니죠, 세상에.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홀로코스트가 조작이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어떤 북한의 어떤 사주에 의한 거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그분들 얘기도 50%탁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분들 얘기가 계속 그런 쪽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불편하고 이 선거 방심이 그 논리들을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굉장히 뭐랄까 좀 나쁜 게 아닌가 하는 결론으로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방심이나 또 지금 방심위가 하자는 대로 하면 방송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단 논리 대 극단 논리를 서로 스피커를 통해서 공영 방송의 스피커를 통해서 주장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보수는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보수나 뭐 그 나름대로 자기 정파가 집권한 상태의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거는 허용이 안 되고 무조건 옹호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인 어떤 극우화된 어떤 목소리까지도 주장해야 되는 그러한 보수가 패널로 나와야 공정한 것이고 사실 똑같은 논리를 사실은 이분들의 주장은 보수만 그렇게 하면 되고 진보 패널은 아무나 나와도 되거든요. 진보 패널은 어떤 사람이 나와도 어떤 기준도 적용하지 않을 거지만 똑같은 논리를 그럼 진보 패널에다가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도 완전히 그냥 민주당이 하는 주장 이외의 것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분들하고 한 덩어리인 정치 권력이 지금 어쨌든 언론 환경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KBS 라디오 아침 진행자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 하던 분이 그만두고 하는 과정에 KBS의 전종철 기자라는 분이 했는데 이름도 바꿔서 전격 시사라고 최강 시사를 전격 시사로 바꿨는데 전종철 기자가 했거든요. 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시라서 전격 시사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물론 이 전종철 기자라는 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 이전 과거 정권에서 KBS가 어쨌든 보수 정권에 의해 장악됐을 때 그 보수 정권에 의해서 그 장악된 상태의 KBS의 경영진에 굉장히 그 충성을 바쳤던 그 당시 아주 기자 맞나 싶을 정도의 그 황당한 일들이 있었던 그 당사자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KBS 내에 지금 집권 세력에 가까운 분들이 보기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은 성골이에요. 이런 적합한 분이 없어요. 아침 시사 방송 하기에. 그런데 그분이 하는 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부터는 극우 유튜버를 새로운 진행자로 앉힌 거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고성국 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맞았군요. 오늘 시작했어요. 고성국 씨가. 동접자 수가 유튜브는 항상 또 그러니까 이제는 라디오의 기준이 청취율이 아니고 이제는 유튜브 동접자 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접자 수가 막 그 전종철 씨가 한때 전종철 기자가 할 때는 100명, 200명 이러다가 오늘 1000명까지 갔어요. 고성국 씨가 한다고. 근데 그 1000명 다 누구겠습니까? 고성국 씨가 평소에 하는 그거 유튜브 청취자들이 와갖고 하는 걸 와갖고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 고성국 박사라는 분이 자기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기 유튜브에서도 뭐 한 명 데려다 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KBS 그 진행자로 가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 상대가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KBS에도 이제 진출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성국 박사 뭐라 그랬냐면 KBS에 진출한 게 아니다. KBS를 되찾은 것이다. 그거 원래 우리 거다. 아, 이상한 사람들한테 잠깐 뺏겼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고성국 박사 KBS 아침 라디오에서 오프닝에서 뭐라고 그랬냐? KBS 오니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누구한테 공영방송을 넘겨주는 거냐 네. 이런 의문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KBS가 고성국 박사의 약자네. 고성국 박사. KBS. 고 박사, 고 박사. KBS, 그렇죠. KBS 고 박사. 박사구나. 야, 그래서 공영방송을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방심이 논리를 갖다 대면 공영방송은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그게 좋습니까, 그게? 아니 저는 또 이것도 좀 궁금한데 우리가 사실은 언론의 자유 그러면은 뭐 보수에서도 언론의 자유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뭐 이미 우리 생활에 다 녹아 있는 건데 도대체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이 뭐랄까 이 발광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일의 어떤 근본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언론사 장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자기들이 자꾸 일으키고 있는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뭐 이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도 불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더 근데 왜 두드러져 그럴까요? 보일수록 예. 결과가 나쁠 거고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뭐 아주 크게는 아니라도 네. 여당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이런 생각들이 뭐 이 선방위의 심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KBS 뭐 시청료에 대한 것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정권 쪽에서 KBS를 더 잡고 YTN도 잡고 MBC는 더 구석으로 몰고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언론 장악 이런 것들 기억하는 분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데 반대했던 시민들도 이 더 심한 거 아니야? 결국에 쟤네들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국민의힘 쪽은.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흘러가서 총선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표심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봐도 K나 M에서 뭔가 이렇게 균형이 깨진다거나 패널을 잘못 섭외한다거나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걸 더 밀어붙여가지고 있던 사람 또 쫓아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손해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왜 하느냐. 그렇죠. 자리 나누기라고 봐요. 자기들끼리. 예. 그런 나쁜 의도로. 맨입으로 서로 봉사할 수 없는 사이고. 네. 예를 들면 이게 보수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교육감 선거 때도 보면 단일화가 더 안 되는 데가 보수 쪽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자리를 안 나누면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솔직히. 안 나누면 좀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너희는 정권 잡았는데 뭐 해줬냐 이런 얘기가 진영 내부에서 좀 크게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사람 밀어내가지고 자리 확보해서 전리품처럼 나눠야 되는가. 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유튜버한테도 자리를 나눠줘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YTN도 아침 라디오 진행자 바뀌었는데 또 그것도 우파 유튜브지 않습니까? 배승희 씨라고 예. 하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뭘 할 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직구 금지는 왜 하며 뭐 그렇잖아요. 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정치나 어떤 정책이나 또는 뭐 국정 운영이나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 접근 방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대단히 속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물적이다. 그 뭐 속물적이다도 좋고 속류적이다도 좋고 속물적이다. 아주 그 저차원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저차원적인 상황을 전제해서만 작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령 언론도 더 훨씬 더 뭐 언론 장악을 하고 뭐 통제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매 정권마다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이걸 훨씬 더 세련되게 예? 여기서 세련되다라는 거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난리가 나지 않게 그렇죠. 심의를 하더라도 말이 되게 예? 당적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든지. 그러니까요. 그 말이 되는 논리로 정말 지적을 당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걸 가지고 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는 방식으로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언론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절차적 정당, 그게 절차적 정당성이든 어떤 세련된 논리든 그리고 언론 노동자들이 내부에서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옛날처럼 낙하산 내려보내고 방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진행자 바꾸고 진행자 바꿀 때도 세련된 보수가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정부 비판도 하고 아주 이 나라의 갈 길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는 네. 보수의 아주 그 양심 있는 사람이 진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알 게 뭡니까 사실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진행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있다면 그런 사람 찾아서. 없으면 최대한 그쪽에 가까운 사람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저 멀리 있는 극우 유튜버를 지금 갖다 앉히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극우 유튜버가 생각하는 거를 이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떠들어대야 그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정부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국민들이 갖추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거에 대한 아주 1차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정 운영과 통치의 방식이라는 거에 대한 저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의문입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극우 유튜브를 좋아하지? 극우 유튜브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뭐 도대체 이해하는 그런 툴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뭐 할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네.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이제 개선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 뭐 국회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국면이기도 하고요. 계속 이걸로 싸움이 날 거라고 봐요. 정권이라든지 이쪽 세력 그리고 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각 방송사에서 뜬 세력들이 스스로 이거를 고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기세는 좀 꺾인 게 마침 이 난리를 겪는 와중에 이제 여권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은 여권이 참패를 하면서 방송사에서 좀 이 권력을 새로 쥔 분들이 마음이 더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또 이분들대로 몰아칠 거고 근데 이분들을 감시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더 화가 날 것이고 이렇게 또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고 저는 걱정이 되는 거는 계속 이럴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은 앞으로 뭐 주기를 떠나서 교체가 된단 말이죠. 한국과 같은 나라면은. 근데 바뀔 때마다 호떡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항상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제가 잡고 있을 때도 그랬다. 이 핑계를 대고 또 본인은 그보다 더 심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과연 방송의 공정성은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이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게 사실은 좀 언론을 만드는 분들의 어떤 재량도 좀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너네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 회의로 보면. 그리고 언론 내에 이제 거기에 또 호응하고 뭐 좀 부안해동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이 화가 나는데 근데 저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윤석열 정권이 언론 노동자들을 사실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이 정권 마지막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런 구조가 아무리 YTN이 예를 들면 민영화가 되고 KBS가 이게 장악된 상태가 예를 들면 박민의 KBS 이렇게 뭐 부르는데 박민 체제가 뭐 이게 뭐 쭉 간다고 해도 그리고 뭐 박민 체제가 끝나도 뭐 다음 보수 사장의 체제가 있겠죠. 보수 정권이 꽂은 사장의 체제가 뭔가 있겠죠. 쭉 간다고 해도 그게 내부에서 이 상황을 이 정권 마지막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성국 박사가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권 하는 걸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아무리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해도 이 정권을 마지막까지 잘한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어떡합니까 이걸 뭐. 좀 얕은 분들이 노선이 분명치 않은 얕은 분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약간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이상한 국면이 오겠죠.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긋기를 한다거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막 이 홀로서기를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할 때 한동훈 잘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나빠 이런 거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구도는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정권이 바라는 언론의 옳게 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제 이 정권 편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하여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언론 장악의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좌절을 맞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갑자기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안 해주시다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종의 보릿고개를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두 분은?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도 부럽습니다. 그래도 좀 아니 원래 고개가 없었어. 평탄하게 가. 의상을 네. 봐도 낮은 길로 가고 있었어. 의상을 봐도 일하는 사람의 복장과 일이 아. 없는 사람의 복장이었다. 아 예. 두 분 나오셔가지고 좀 이게 심각한 주제인데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아요? 너무 이제 네. 울면 우리만 손해이기 때문에 아 웃으면서 살고 있어. 울 이미 때는 뭐 자기 전에만 이미 울고. 윤석열 정부 저 언론 환경에 적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놓은 거죠? 이제 마음 아니, 놓은 거죠? 저희는 그냥 세계 자체에 적응을 했어요. 아 네. 네. 어떡합니까 우리가? 더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저희 기후 변화에도 견디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 대수겠습니까? 윤석열보다 출신답게. 네. 윤석열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 변화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또 선거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 대통령이 덜 무섭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무섭다고 할까 녹색 그러면? 정의당이시구만. 하여튼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